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언 투자 진행의 아나운서 조현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코스피는 3,900선을 넘어 3,941선에 장 마감했는데요. 미국발 훈풍에 반도체주가 시장을 견인해주면서 시장 다시 한번 날아올랐습니다. 이렇게 상승장 속에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50분 동안 함께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요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보시면요. 3,900선을 넘어 현재 3,941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장중 낙폭을 키워가다가 결국에는 상승불로 2% 넘게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883선으로 오늘 빨간불 마찬가지로 켰습니다. 1% 넘게 상승하는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2조억 원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만이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의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은 순매도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만이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보고 있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열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는 오늘이었습니다. 인텔의 실적 호재 소식에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오늘 크게 올라왔는데요. 삼성전자 2%대 크게 올라오는 모습 98,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크게 급등했습니다. 6% 넘게 상승하면서 51만 1,0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또 한 번 날아올랐는데요. 8% 넘게 상승하면서 48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열어봤습니다. 알테오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44만 7,000원 선 지나가면서 1% 넘게 빠지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는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모습입니다. 오늘 현재 보합세 체크되고 있고요. 81,5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은 크게 급등하는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17만 1,800원 선 지나가면서 8%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제에 비해서 또 0.1%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39% 상승하면서 59.1%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이더리움은 12.8% 어제와 같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비트코인 시장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면서요. 자, 밀리언 투자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시장이 좋은 만큼 전문가님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주식시장 주도주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어제 사실 예견드린 대로 조금 시장 방향성이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는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 바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0월 30일이죠. 다음 주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드디어 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드린 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이펙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남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딜을 빠르게 하고 싶어서 그런지 이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이야기를 급하게 꺼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게 어떤 싸우자라는 방향보다는 딜을 빠르게 하자라는 신호로 저는 보자라고 어제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고요. 하루 만에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재료들은 이제 금리 인하라는 재료, 그리고 오늘 밤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셧다운 중에는 원래 경제지표 데이터가 발표가 되지 않는데요. 이번에 좀 예외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발표 내용은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면서 시장 상승 트리거를 만들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매우 좋아질 텐데 좋아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제가 방송 말미에 이 시점에 중요한 공략주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재 이제 마켓 브리핑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주도주에서만 매매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외주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시장이 급격하게 변수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 안에서만 거래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 주도주를 잘 거래하기 위해선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해당 강세 업종이 왜 그날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런 배경들을 한 번씩 짚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 업종을 보면은 2차 전지랑 반도체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2차 전지가 특히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선 테슬라에 대한 어떤 상승. 테슬라가 상승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그 주당 EPS 예상치보다는 미달이 됐지만 인도 쪽의 전기차 판매율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테슬라 상승 흐름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테슬라 쪽과는 상관관계가 저는 멀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FSD 쪽이 주력 사업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가 가시화되고 있죠. 이 FSD가 좋아지게 실제로 로보택시 상용화가 되면은 자동차는 검증하는데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사고 한 번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로보틱스 쪽은 아니죠. 휴머노이드에 바로 이 FSD 칩이 투입이 될 수 있어요. 로보택시 상용화가 무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2차 전지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점점 테슬라의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죠. ESS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 시장 전력 소비의 39%를 미국이 차지합니다. 미국. 그죠?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엄청 지어갈 것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ESS 배터리 저장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 즉 2차 전지가 전기차 쪽이 아니라요. AI의 내러티브를 지금 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반도체가 이것 때문에 되게 잘 갔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다음 주 30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인텔이 이번에 좀 실적이 나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변수로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오늘 뭐 고르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낮아진 금리 때문에 은행들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매우 쉬워지겠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 이야기 나오면 반도체는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지식은 일단 알겠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느냐? 시가총액 상위 15종목 보면은 전부 다 빨간불이에요.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 제가 꼽아보자면 반도체 대표주인 SK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 대표는 삼성 SDI, 하나오션, 로보스타, 한미반도체, 대한전선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돼요. 박성재 전문가, 너는 주도주 안에서만 거래를 해야 된다며. 그럼 오늘 시장 주도주 너는 거래를 할 수 있었냐? 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안에서요, 실제로 저희 그 제자분들, 교육방에 있는 제자분들과 매매했었던 종목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 주도주들을 저점에서 잡는 방법을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 무슨 기법이죠?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어때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할 때 잡으면 그 종목들 가운데서 결국에 주도주가 나오더라. 이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표주들 한 번씩 볼까요? SK하이닉스랑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때요? 추세가 그동안 없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신호 2개 뜨고 나서부터 올라가죠. 그래서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때 매수를 하는 것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교육방에서는 SK하이닉스 방향성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드려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대표주였던 삼성 SDI도 보세요. 아무 추세가 없다가 신호 뜨고 나서부터 올라가죠. 자, 신기하게도 신호 뜨고 나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질 때, 이럴 때 잡으면 어때요? 상승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오늘만 13% 시세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아니고 거래대금 상위 종에 또 뭐 어떤 종목이 있었죠? 대한전선 있었죠. 대한전선 보면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신호가 뜨고 바로 거래량 안 늘어났으니까 우선 보류를 하고 있다가 거래량이 이때 터질 때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교육방에서 10월 13일에 이렇게 대한전선 매수할 수 있다. 요 날입니다. 요 날 거래량 터지는 날. 이때 매수할 수 있다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아직도 보유 중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보유 대응을 하고 있고, 매수 전이신 분들은 이거 아직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모멘텀이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대응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있었죠? 하나오션. 요새 또 핫하잖아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잡으면 수익이 나죠. 자, 최근에도요, 신호가 뜨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거래량 터졌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틀 안에 플러스 10% 이상이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요일 오후 3시 13분에 이렇게 12만 원 아래에서 공략주로 저희 교육방에서는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죠.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실제로 유지 케이스를 만든 겁니다. 기법으로 그대로 정석대로 매매했습니다. 신호 나오고 거래량 터질 때 신호 드렸는데 어때요? 실제로 수익이 나오고 무엇보다 시장의 주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오션이요. 신호가 과거에도 떴습니다. 작년 12월에도 떴죠. 신호가 뜨고 나서 어때요? 뜨자마자 올라가죠. 그다음에 횡보로 쭉 하다가 신호가 뜨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또 올라가죠. 또 횡보하다가 신호가 최근에 뜨니까 또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죠. 저는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만하면 신기하죠. 스마트머니 신호 도대체 뭐길래 저 신호가 뜨면 올라가느냐. 자, 이 신호를 다 받아 가셔야 됩니다. 제가 무료로 다 배포 드리고 있죠. 자, 교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매매 기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좋은 매매 기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신호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필승 전략을 갖추는 건 아니에요. 좋은 기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을 보는 눈이 결국에는 그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이제 실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뜬 종목들 중에 어떤 것들이 주도주가 되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제가 하나오션은요 되게 오래전부터 그죠? 작년에 포착했을 때 신호가 포착되고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때 3, 4만 원 정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이다. 10만 원 위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공공연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들어오면 그 자료 내용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말이 거짓말 같겠지만 실제로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 연말에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이 자리에서 프로그램명은 다르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 떴고 거래량 늘어났으니까 하나오션 지금부터 잡을 수 있다라고 작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느 구간이에요?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12월 말까지만 나오고 작년에 그리고 제 개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연말이라고 선물로 던져드린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방송 보고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오션은 10만 원 넘어갈 거다라고 저는 이미 오래전에 예측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들 진짜 오래 들고 가면서 큰 수익도 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한미반도체. 제가 어떤 이제 주도주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매 기준이 있겠죠.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제 한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스마트머니 신호인 거고요. 자, 스마트머니 기법이 아니더라도 저는 주도주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론을 저희 교육방 제자분들에게 입혀드리고 있어요. 자, 10월 15일 오전 9시 12분에 13만 원대 요 초반에 제가 한미반도체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이거 아직 대응 중입니다. 자, 아직 대응 중입니다.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보세요. 보시면 어때요? 제가 잡아간 종목들, 제가 보여드린 종목들 다 뭐예요? 시장이 주도주들이잖아요. 저는 소외주들에서 거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플러스 알파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 지금 좋잖아요.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에 시장보다 좋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의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도주 매매를 꼭 하셔야 된다.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을 잘 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또 저장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어떤 비중, 노는 비중들을 그냥 현금으로 내놓지 말고 어디에 제가 저장하라 그랬어요? 비트코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죠. 자, 주식 플러스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전통적인 내용이지만 채권 시대에 이제 몰락됐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 패권 국가인 미국의 국채도 브릭스 국가가 안 삽니다. 금을 사잖아요.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채권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할 때 채권은 아닙니다. 저는 금을 또 대체할 수 있는 주식 플러스 비트코인. 이 결합으로 가져가야지 정말 큰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ETF 보세요. 기관들은 계속 담고 있습니다. 기관 운용사 쪽에 ETF 자금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 하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잖아요. 자, 변동성 지표예요. 벨로시티 변동성 지표고 노란색이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ETF 승인이 되고 나서 기관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큰 손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아져요. 근데 가격은 어때요? 회색이 가격이거든요. 올라가죠. 변동성은 낮은데 수익이 좋아요. 즉 뭐예요? 샤프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리스크 대비 성과가 매우 좋다는 거예요. 이 S&P 500보다 3배가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S&P 500보다 어때요? 리스크 대비 성과가 훨씬 더 좋은 게 비트코인이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 매우 적기다라는 거고요. 자, 보게 되면 MVRVZ 차트입니다. 자, 보면은 노란색이 MVRV 차트고요. 회색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MVRV가 3에서 4 사이까지 4 근처에 가게 되면 항상 고점을 찍고 이 사이클이 종료가 되는 패턴들을 보여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이제 기업들의 손에 넘어갔죠. 주요 플레이어들이. 그래서 이런 사이클 개념은 없어졌습니다만 3이 넘어가게 되면 어때요? 한 번씩 떨어지면서 가격도 주춤하죠. 그리고 3이 또 이제 올라가면 어때요? 주춤하면서 가격도 떨어집니다. 이 MVRV가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시장 가치와 실현 가치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이게 너무 높으면은 과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에 올라가면 매도를 하고 1에서 2 사이 존에 들어오면은 매수를 하면은 항상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현재 어디에 와 있어요? 2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수하기 매우 편한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가격 차트상에서도 보세요. 추세 하단선에 와 있어요. 추세 하단선에 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옵션 시장에서 매도벽에 가장 많은 게 11만 5천 달러인데 지금 11만 1,300달러인가 그럴 겁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 11만 5천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 거래를 하실 때 주식 이제 포트폴리오와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를 결합했었을 때 손익률이 더 초과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제가 잠시 뒤에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것이고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 주식과 비트코인 두 가지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거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코인도 해보고 싶다. 나는 콜인이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신 다음에 모두 다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화면 앞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요.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지금 켜시고요. 화면에 사진을 찍듯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엠밴드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특히 전문가님께서는 주도주 매매를 선호하십니다. 요즘 정말 핫한 SK 하이닉스도 잡아주셨고요. 한화오션, 대한전선도 잡아주시고 크게 갔습니다. 나도 불장 속에 더 크게 가는 종목들 이제는 잡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로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더욱더 쉽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님의 기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이 시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박성재 전문가는 저런 매매를 하느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느냐, 그런 어떤 한 가지의 방법론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시간 꼭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게 들어오셔서 이 기법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오늘로 그 방송이 10회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가는데 9월 중순부터 나오면서 공략주들 많이 드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제공드렸었던 이 종목들이 성과가 어때요?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최근에 들었던 것들이죠. 다 9월, 그리고 최근에 큐림 로봇 같은 건 10월에 들었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어때요? 적게는 뭐 20%대, 그죠? 30%대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들었었던 큐림 로봇은 50%대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목표가 도달 기준이고요. 목표가를 아득히 넘어섰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실제 시세 기준 수익률은 더 상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직접 증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을 잘 하든 안 하든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 증명한 것들만 믿으시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제가 이거 좋은 기법입니다 설명을 드려도요. 이게 직접 받아가서 직접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안 갑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 하실 것이 아니고 직접 받아가셔서 저게 저 사람 말대로 되는 건지 직접 검증해 보시기를 당부 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 제가 언제 드린 거예요? 여기 지난주에 드렸네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게 2차전지, 제가 2차전지 그렇게 좋게 이야기 안 했는데 ESS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AI 내러티브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스탠스를 바꾼 상황이죠. 그러면서 미래나노텍 이야기를 드리면서 종목을 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를 12,000원에 지난주 목요일에 제시를 드렸는데 어때요? 오늘 거의 상한가 갈 뻔했습니다. 그죠? 고점 기준으로 27%가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추세가 쭉 하락을 하다가 언제부터 멈춰요? 신호가 뜨면서부터 멈춥니다. 이것도 신기하죠? 그러면서 항상 조건 있잖아요. 신호가 뜨면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터지는지가 중요하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한다. 그리고 매수할 때 2차 전지의 내러티브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고 OLED 쪽 매출이 애초에 현금 흐름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진짜로 급등 시세가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저는 끌고 가는 매매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죠? 제가 하나오션 이야기 드렸을 때도 그때 3, 4만 원 이렇게 있었을 때 가격이 형성됐었을 때도 10만 원 이야기를 했다시피 아직 한참 더 가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10에서 20% 정도 물량만 덜어내면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2차 목표가도 제가 제시 드려야겠죠. 14,000원이고요. 마찬가지예요. 도달한다고 해서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휴림 로봇입니다. 이건 이제 지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이죠. 지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딱 이제 2주 됐습니다. 2주 됐는데
이때 보면은 그 13일에 매수를 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이때 만약에 시가에 매수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때가 어떤 위치였냐면 사실 여기였습니다. 여기.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였고 3차 목표가는 5,500원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언제냐면 요때 드린 거예요. 요때. 자, 보세요. 추세가 하락을 하고 신호가 뜨고 나서 그죠? 거래량이 늘어갈 때쯤에 그죠? 늘어가고 늘렸다가 재차 늘어날 때 요때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매수 가능하다. 매우 좋다. 특히 휴림 로봇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었던 게 뭐예요? 지금 이제 가장 먼저 휴머노이드를 생산하는 게 어디죠? 테슬라죠.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를 생산을 지금 원래는 올해 5,000대 생산을 해서 어디에 투입한다고 그랬어요? 공장에 먼저 투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600대밖에 결국에는 투입을 못 시켰어요. 목표한 건 안 됐지만 결국에 그 유즈 케이스,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상용화돼서 활용될 수 있는 유즈 케이스가 가장 먼저 만들어질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공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AI 이동 기술을 갖고 있는 로보틱스 기업이 가장 먼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휴림 로봇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뉴스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그래서 제가 5,500원 제시 드렸잖아요. 5,500원. 5,500원을 넘는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 날도 거의 20% 가까이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단가 대비 계산을 해보면 거의 8, 90%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제가 어제 목표가를 제정을 해드렸는데 로봇 쪽이 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살짝 하향 수정했어요. 3차 목표가는 6,000원. 반등 나왔을 때 한번 3차 목표가 한 10에서 20% 더 물량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리뷰죠. 하이젠 RNM입니다. 이거 이제 9월 19일에 제시를 드렸던 한 달 전에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이고, 자 1차 목표가를 제가 54,000원에 이렇게 제시를 드렸네요. 54,000원에 제시를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54,000원이 문제가 아니죠. 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7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가 버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쭉 어때요? 추세가 하락이 나오다가 스마트머니 신호 뜨고 나서 거래량 터질 때 사실 이럴 때부터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다시 방송에 나오기 시작한 게 9월 중순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늦게 드린 겁니다. 늦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대비 보세요. 이때 상한가 나왔습니다. 또 훨씬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예전에 박선 전문가가 방송에 나왔을 때 스마트머니 기법을 받아가신 분 혹은 그때 박선혜 전문가 방에 들어와서 계속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요 수혜를 다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방송에 나오는 동안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법을 그때만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제가 또 언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방송을 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다 미리미리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목표가 이것도 살짝 하향 수정했어요. 65,000원 제시드립니다. 다 로봇주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로보틱스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는 클로버. 제가 이제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 목표가도 43,000원 제시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그랬더니 어때요? 자, 이 종목도 어때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드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를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는 스마트머니 신호가 근데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매수 조건이 성립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어디부터 성립이 돼요? 이때부터 성립이 되겠죠. 거래량이 늘어날 때. 자, 마찬가지죠. 제가 늦게 드린 겁니다. 왜? 저는 9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기법을 배워가신 분들은 이때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단가를 보면 2만 원대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4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더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봐요. 그래서 이것도 목표가 조금 하향 수정하겠습니다. 5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스마트머니 신호 있죠. 제가 성과 보여드리고 유즈 케이스 정말 만들어드리고 있잖아요. 방송에서 공약주를 소개해드리고 정말 수익이 난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내가 직접 이용해 보고 아니고는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마트머니 기법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드리고 있는데도 안 받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PDF 파일을 상세하게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거든요. 어떻게 등록하고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더 확률이 높고 이런 것들을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직접 이용을 해보셔야지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가셔서 해보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스마트 머니를 잡아내는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시장에서 주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점에서 먼저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똑한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기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근데 제 신호는 어때요? 진짜? 그때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량이 다 스마트 머니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제가 만든 신호로 우선 구별을 하는데 이 신호 공식에는요. 사실 거래량 공식은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공식이냐면 추세 공식이고요. 여기에는 제 노하우와 실험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기존 추세가 하락 파동을 그리다가 급격한 변곡, 즉 제가 생각하는 기준 정도의 변곡이 나왔을 때 그동안에 없었던 변곡이 나왔을 때 신호로 포착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자, 그러면 이 신호가 포착되면 바로 매수를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추세가 급격하게 돌아져 올라가다가도 다시 꺾여져서 내려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포착이 된 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여부입니다. 자, 1, 2번은요. 한 번씩 읽어만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떨 때 그런 매수 조건이 되느냐? 신호가 포착이 되고 천천히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5거래일 연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요. 근데 급격하게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는 있죠. 이러면은 하루 정도만 거래량이 늘어나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 자, 이 급격한 변곡을 만들고 나서 거래량이 터진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급격한 변곡을 만든 거는 돈이 많은 누군가들의 매집일 수 있다. 이런 원리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매수 요인으로 보고 있는 관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손절 추세선도 제가 같이 보내드려요. 자, 다른 말로 뭐가 좋냐면 손익비가 좋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강조드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드려요. 자, 주식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는 손익비가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승률이 아니고요. 손익비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승률에 조금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10번 중에 7, 8번을 이기는 모델을 내가 이제 기법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거래를 해보면 부자가 될 줄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거래해보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손익비가 나빠요. 승률이 높은 경우들은 대부분. 자,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10번 중에 7, 8번을 이깁니다. 그럼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 20%로 져버리는 거죠. 자, 이거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수익 봤을 때 플러스 2, 30%씩 수익 보다가 손실 봤을 때 마이너스 5% 손실 보면 이건 좋은 기법이에요. 그죠?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승률에 맞추면 안 됩니다. 손익비에 맞춰야 돼요.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예시 종목인데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아, 정말 로보티즈도 제가 작년에 이 방송국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1100% 올랐습니다. 1100%. 그때도 저는 계단식 상승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드려온 적이 있어요. 자, 일단 기술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LG전자가 지분을 6.6%나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로보틱스, 지금 로보틱스 기술이 주목을 받는 포인트는 과거랑 달라요. 뭐 휴머노이드가 백덤블링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공장에 투입을 하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실용성입니다. 그래서 관절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잘하는 게 로보티즈고요. 올해 1월 5일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1월 5일 어떤 뉴스냐면 이제 로보티즈 대표가 미국 업체에 협동 로봇 납품을 준비 중이다. 어마무시한 재료죠. 근데 중요한 거 스마트 머니는 이런 게 공개된 재료가 공개되기 전에 매집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한번 차트 볼까요? 자, 1월이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요때 올라가기 시작하죠. 저 기사 뜨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11월 8일, 11월 19일 요때 포착이 됐어요. 자, 추세가 없다가 신호 포착되고 나서 거래량 늘어나다가 뉴스 터지면서 올라가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손절 추세선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고 몇 %까지 올라갔어요?
1143%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요때 있잖아요. 뉴스가 호재가 아니고 악재가 떠서 요 노란 추세선을 깨죠. 그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밖에 안 됩니다. 자, 만약 손절이 나왔어요. 손절이 나와봤자 마이너스 5, 6%예요. 근데 수익이 나면 어때요? 2배, 3배, 최대 1000%까지도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손익비가 어때요? 매우 좋죠.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플러스 3%, 플러스 5%만 되면은 다 잘라 먹어요. 그죠? 마이너스 20%는 잘 보유합니다. 손익비가 나쁘게 이렇게 가져가면요. 나중에 30종목, 40종목씩 쌓였을 때요. 다 마이너스 난 종목밖에 없어요. 왜? 로보티지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들은 플러스 5%에서 다 잘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장 주도주가 될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20% 이상 올라가는 거 냅둬야 돼요. 저 보세요. 제가 이제 대응 드릴 때 다 매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로보티지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로보티지 작년에 방송에서 여기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신호 뜨고 그죠? 이후로부터 1000% 올라갔거든요. 거래량 터지고 있다. 지금부터 잘 봐야 된다. 이거 보고 박성재 전문가방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계단식으로 계속 갈 거다. 로봇이 템베거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래 못 끌고 갑니다. 왜? 플러스 5%에서 팔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 놓고 마이너스 30%, 40% 떨어지는 2차 전지는 오래들 보유하고 계시죠.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습관대로 거래를 하시면은요, 계좌 손익이요, 점점 가파르게 떨어져요. 왜냐? 물리는 종목은 계속 많아지고 수익은 좀만 나면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해야 된다고요, 반대로. 손실은 마이너스 5% 이상 안 가져갑니다, 잘라 버려야죠, 이거는. 근데 올라갈 때는 플러스 40% 가든 50% 가든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왜? 시장의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신고가 계속 올라가면 야, 저 종목 도대체 뭐야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점점 올라갈수록 어때요? 추세가 가팔라지죠.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가야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모멘텀을 알아야 되고, 즉 이거는 경험치입니다. 이거는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같이 하시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참여만 제발 해라. 참여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너무 과거 자료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 저는 이런 시장 주도주가 되는 것들은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아니더라도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무조건 잡습니다. 실제로 교육방에서도 최근에 9월 15일이죠. 9월 15일 3시 13분 종가 베팅입니다. 종가 베팅. 종가 베팅 드렸어요. 이때. 급등 나오기 전에. 이때 잡았어도 100%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도주 안에서만 계속해서 놀아야 된다. 계속 마이너스 20, 30%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얼른 잘라버리고 오히려 빠르게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자, 습관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셔서 교정 다 받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성과라는 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는 9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세요. 제가 다 팔라고 말씀 안 드리죠.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어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수익률을 기록할지 한번 한 달 뒤에 보시고요. 2달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고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잘 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비트코인과 같이 좀 결합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에 이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옆자리를 가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에 60에서 100% 상승을 할 동안 비트코인만 나홀로 거의 700%에서 1000%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폭락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더 안 좋았었던 해도 있었을 거예요. 특히 올해는 비트코인이 별로 좋지 않다. 야, 저거 시즌 종료야 이야기를 요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코스피 좋다면서요. 코스피는 52% 올랐거든요. 최근 1년 동안에. 근데 비트코인은 65% 올랐어요. 안 좋은데 코스피보다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산을 그냥 눈 뜨고 바라만 봐야 될까요? 야, 뭐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야 되느냐? 저거 뭐 불안하다. 블록체인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진부한 비판은 전혀 내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결합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코스피 시장이 최근 1년 동안 52% 올랐고요. 코스닥이 20% 올랐습니다. 이거를 둘이 합산을 해서 나누기 2를 하면 36%거든요. 자, 반성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근 1년 수익률이요. 내 계좌 수익률이 1억을 운영을 하는데 3,600만 원을 올해 수익을 달성을 못했다. 이분들은 매매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예, 반성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근데 자,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잘한 거잖아요. 이거를 5대 비트코인 5를 가져가면 어떤 수익률이 나오냐면 56.99%가 나옵니다. 근데 비트코인 흐름이 더 좋을 때는 더 좋은 성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합 포트폴리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증권방송에 저밖에 없습니다. 다 주식이랑 플러스 채권 투자를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거 다 낡은 지식이고요. 이제는 채권에서 금으로 또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춰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나 보이죠, 이게. 근데 우리가 복리라는 게 있잖아요, 복리. 복리로 계산하면 첫 해에는 뭐 30에서 50% 얼마 차이 안 나. 근데 어때요? 점점 갈수록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갈수록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소외감 느끼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꼭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뭐 주식만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도 괜찮고요. 결합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보고 싶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어떤 성향이든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시면은 정말 좋은 인사이트들이 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 오신 지 정말 며칠 안 되셨거든요. 한 9월 중순에 오셔서 오늘까지 한 10회차 출연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실제로 주신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럼에도 알려주신 종목들 대부분이 목표가를 달성하고 1차는 달성하고 또 2차, 3차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주 전에 주셨던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은요. 벌써 3차 목표가 도달했고요. 클로봇도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엠밴드 공부방 오시면요. 이런 종목들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입장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지금 화면에 지글지글한 QR코드 앞에 사진을 찍듯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꼭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엠밴드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님께서 이 나이백, 두산테스나 모두 다 2차 목표가 달성시켜 주셨고요. 그렇게 불장 속에 나도 이제 좀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공부방 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종목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주식과 코인까지 젊은 투자 방향성 알려주시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공부방 지금 오신 다음에요.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QR코드가 어려우시면요. 문자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략주, 히든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당연히 또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쪽에서 종목을 잘 선정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 플러스 알파 수익을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시장 좋죠. 근데 시장보다 정말 수익률이 나쁘다. 즉 올해 코스피가 50% 올라갔는데 50%보다 내가 수익을 나쁘다라고 하시면은 되게 조금 소외감 가지셔야 돼요. 그죠? 뭐 종목들 보세요. 막 100% 올라가는 종목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잡아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알파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개별주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도 시장보다 성과가 안 좋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그때 때에 맞춰서 잘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트렌드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덩달아 종목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나와서 종목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지만 들어오셔서 보면 더 많은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세비캠을 준비했어요. 다들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최근에 뭐 리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죠? 리튬 가격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ESS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저점 대비 낮은 52주 신고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52주 신고가 매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저점 대비 52주 평균 저점 대비 300% 400% 과열되어 있는 신고가 종목은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저점 대비 100%가 되지 않는 신고가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점을 통과해서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보통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랠리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세비캠도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자, 현재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금리가 적어도 이제 중금리에서 유지가 될 건데 금리가 높으면은요 자동차에 대한 소비는 떨어져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구입할 사람들은 다 구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가 되면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새로운 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딜까요? 어딜까요? 자, 배터리 3사가 움직입니다. 자, 셀 업체들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제 SK 그리고 삼성 SDI까지 해가지고 국책 사업에도 수주전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떤 대표 기업들이 여기에 목을 매는 것이냐? 바로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I에 대한 기술이 성장을 하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고성능 GPU에 대한 서버가 필요하고요.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전략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죠. 즉 지금은 뭐예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자체도 ESS를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로 적극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렌드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트렌드잖아요.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GPU가 트렌드가 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이 트렌드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전력 설비가 필요하니까 전선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갔죠. 작년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원전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각이 받는 게 ESS라고요. 그래서 ESS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데 자 보세요. 시장도 지금 현재 2024년 지나서 25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컨센서스를 보세요.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ESS용 폐배터리를 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ESS용 2차 전지 제조에 투입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삼공장 뭐 신축 투자 이야기 나오죠. 다 본격적으로 생산 양산을 하면서 ESS 관련된 소재 공급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시장이 커질수록 동사가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파이도 점점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쭉 밀리다가 신호가 뜨고 나서 그죠 거래량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적합한 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 말씀드리면 월요일 시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 43,000원인데 전략 매도하실 필요 없다. 10에서 20%만 매도하셔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어때요? 교육방에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비캠 알려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저희 M밴드 공부방 입장하시면 바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왼편에 보이시는 지글지글한 QR코드 앞에 사진을 찍듯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내 휴대폰 화면 앞에 바로 뜰 겁니다.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M밴드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세비캠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면요. 문자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더욱더 쉽게 여러분들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신 다음에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